전북의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농축산물 가운데 전북산은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지역에서 돈만 챙긴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됐지만 전주시가 채용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버젓이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익산시가 웅포관광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자 공개 모집에 들어갔지만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성회비 대체 입법이 늦어지고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만만치 않은데요. 정작 판매하는 농축산품 가운데 전북산은 겨우 20%뿐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지역에서 돈만 챙기고 도움은 전혀 주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고추입니다. 재배 지역은 경남 진주입니다. 시금치는 경기도 남양주산입니다. 상추, 표고버섯, 배추 등 주요 채소의 산지는 모두 다른 지역입니다. 전주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북의 9개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농축산물 가운데 전북산은 20%에 그쳤습니다. 경기도 생산품이 23.3%로 가장 많았고 충청산도 19.4%나 됐습니다. 이 지역에 출하가 되지 않는 상품들 같은 경우 외부에서 물류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적은 물량을 물류를 통해서 오는 데는 비용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전북산 농산물이 적은 이유는 물류센터를 경기도나 전남 등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되지만 전북에는 대규모 산지가 적은 탓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규모화되거나 집약화된 산지가 상대적으로 드물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소비시장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욕구 조건에 부합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전북산 비율이 43%로 가장 높은 롯데마트의 경우 전북산 우수 농산물 코너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한다라든지 샵인 사업을 운영을 한다라든지 그런 적극적인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농산물 생산의 규모화 등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대형마트에 전북산 농산물이 입점할 수 있도록 농협과 자치단체의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면서 입사원서를 받을 때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하면서 여전히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이달 초 낸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입니다. 응시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했습니다. 전주시가 이달 들어 열흘간 낸 채용 공고 17건을 직접 확인한 결과 14건이 주민번호 기재를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법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도 응시원서를 받는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항상 하던 대로 서식을 올렸던 거기는 한데. 주민번호 수집은 비밀 업무 취급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국정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주요 비밀을 다루는 입사지원사. 전주시의 채용 공고는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따로 없는데도 확인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검토를 하신 부분인지 싶어서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가지고 잠깐만요. 그거 바로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자부는 지난 7일부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까지 물리면서 주민번호 불법 수집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자체는 법을 어기면서 마구잡이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올 들어 전북의 고용률이 지난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달 전북의 고용률이 54.8%로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떨어졌으며 지난해 3월 55.6%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취업자 수는 83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익산시가 표류하는 웅포 관광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자 공개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2004년부터 골프장과 호텔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한 익산 웅포 관광지입니다. 골프장만 만들어졌을 뿐 개발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다른 시설은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표류하는 웅포 관광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투자자 공개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현재 토지 소유주에게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어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웅포 관광단지의 토지 감정 가격은 3.3제곱미터에 8만 원에서 10만 원. 현재 토지 소유주가 지난해 공매를 통해 3만 3천 원에 사들였기 때문에 앉아서 3배가량 차익을 얻게 됩니다. 현재의 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판매함으로써 대단히 큰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데 대한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이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면 대단히 큰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익산시는 오는 12월에 웅포 관광지 개발 사업 기간이 종료돼 사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12월 달에까지 모집을 해야 토에다가 이제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사업자 변경 신청이 안 되면 관광지 조성 사업에 해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토지 소유자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웅포 관광지 개발 사업을 강행한 익산시가 특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오는 13일 처음으로 실무협의회를 갖습니다. 전라북도는 종합경기장을 개발할 경우 대체 경기장과 쇼핑몰을 포함한 일괄 개발을 강조하고 있고, 전주시는 컨벤션 센터를 먼저 지은 다음 경기장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주군이 다음 달부터 농어촌 버스 요금을 단일화합니다. 무주군은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은 1,000원, 학생은 500원의 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와 군산시, 진안군은 오래전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했고, 전주시와 완주군은 이달 초부터 버스 요금을 1,200원만 받기 때문에 전북의 14개 자치단체 가운데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한 곳은 모두 6곳으로 늘어납니다. 기성회비 대체 입법이 늦어져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는 편법으로 발송되고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국립대들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기성회 파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가 학생들에게 보낸 등록금 고지서입니다. 기성회비 항목이 사라지고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합산해 등록 예치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실상 편법 징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성회비가 국립대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대학과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전국의 국공립대학들이 기성회비 대신 등록 예치금을 받기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고용 근거가 사라지게 된 기성회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기성회비가 학교 회계에 편입되면 당연 퇴직 후 계약직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교육부가 급여 삭감도 계획하고 있어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급여 보조성 경비를 다 빼려고 공부에 집어넣고 교육부 안 한 그런 것 같아요.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전국 국립대들이 기성회 파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성회비 반환 판결이 나올 경우 전라북도 3개 국립대학에서 돌려줘야 할 기성회비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성회비 대체 입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법원 판결까지 임박해지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과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서남대 인수자 발표를 앞두고 서남대 교직원과 학생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촉구했습니다. 서남대 교직원과 학생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구사일생의 심정으로 우선 협상자 선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오는 13일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되면 긴밀하게 대화하고 협조해 상생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가 초등학교 신입생들의 예방접종 확인에 나섭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6,400명의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일본 뇌염과 수화마비 등 4가지의 예방접종을 입학 전에 마치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4가지의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하천 정비 사업을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정비하려면 농지를 편입해야 하는데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이미 농지를 내준 주민들이 남은 농지마저 빼앗기게 됐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금평저수지에서 만경강으로 이어지는 원천입니다. LH와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폭과 제방을 넓혀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천 정비공사로 농지가 편입될 위기에 놓인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땅을 다 양보를 하고 뺏기고 한 필지 남았는데 이것마저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농민들은 이곳이 하천의 최상류 지역이어서 수십 년간 홍수 피해가 없었던 데다 주민 의견도 제대로 묻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땅 쪽으로도 충분히 땅이 있는데 저희 농민들의 땅을 수용한다고 하는 자체가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LH와 전라북도는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홍수량과 인근 축산과학원에서 원천으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고려해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며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정비 기본 계획에서 하천 중앙으로 양안으로 확장을 하라고 나와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LH는 오는 6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토지주들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내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어 토지 수용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오늘 16일 예정한 동학농민 지도자의 유골안장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문화재청이 유골의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골의 안장 유보를 요청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1906년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1996년 국내로 봉안된 뒤 안장할 곳을 찾지 못한 동학 지도자의 유골을 전주에 안장할 예정이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설을 앞두고 내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사흘 동안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는 축산물과 과일, 한과 등 설 성수품을 시중보다 최대 50%가량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3D 프린팅 산업발전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3D 프린팅 산업의 동향과 성장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력 공급 등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3D 프린팅 산업은 최근 급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유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유철 검사장은 취임식에서 검찰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만큼 겸손한 자세로 민원인을 대하고 다음 달 열리는 농협조합장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신유철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법무부 정책기획단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다음 달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조합장 180여 명에게 300만 원 상당의 멸치 세트를 돌린 혐의로 지난해 모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술집 여 종업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32살 복모 씨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복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접수된 점을 고려해 복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 슈퍼개미로 불려온 복 씨는 지난 2013년 군산의 한 술집에서 여 종업원과 출동한 경찰관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11도, 전주 10.7도 등 평년보다 4, 5도가량 높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5도가 예상됩니다.